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정의 나들론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미뤄왔었던 회사를 상대로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노하우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저는 회사를 상대로 최근에 그 연장근로수당 포함해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이제 소송을 통해서 받아냈고요. 그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노하우를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고, 세상에 보시면은 수당들을 잘 챙겨주는 회사들은 없어요. 그냥 직원들이 꼭 찾아 먹어야 되는 수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고,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이렇게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당장은 수당을 받지 못해도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수당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무엇들을 챙겨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개관과 좀 전반적인 어떤 개요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고, 앞으로 한 2, 3회에 걸쳐서 그 각 파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회사에 대한 기준들은 제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저희 회사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면은 그거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수당들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제가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었던 그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회사에서 수당을 받아낼 수 있었던 조건이 총 크게 보면 3가지, 조금 더 잘게 보면 4가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 회사에서는 상시 5인 이상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 회사 사업장이 5인 이상이냐 아니면 5인 미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조항들을 적용을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상시 5인 이상을 쓰는 사업장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는 법조문에서 이제 대통령령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우리 사업장은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이렇게 된 경우에만 연장 근로수당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이제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통상임금의 50%를 더 가산을 해서 주도록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 규정도 최근에 2번 정도 개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현행 법령으로 됐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간단한 조문으로만 되어 있었다가 이번에는 개정이 되면서 휴일 근로수당하고 통상임금을 가산하는 범위에 있어서 야간 수당하고 연장 근로수당 이렇게 3개로 나눠놨다는 데 좀 특징이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근로기준법 56조가 여러분들의 수당을 챙겨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근로시간보다 연장해서 근로를 하거나 아니면 야간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각각 여러분들이 원래 받아야 되는 그 시급에 50%를 더 가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일 근로는 예전에 개정하기 전에는 50% 가산으로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휴일 근로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좀 따로 정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해당 파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로기준법 56조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11조에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대통령령을 통해서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56조에 적힌 규정사항,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규정은 대통령령,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11조에서 이제 따로 정해놓기를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세한 기준은 이제 그 대통령령,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냐 아니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을 나중이라도 받을 수가 있다. 당장 내가 월급으로는 받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퇴사를 하고 나서라도 그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를 하면 얼마든지 나중이라도 뭐 소송을 통해서든 통하지 않고서든 받아낼 수 있는 길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저희 예전에 다녔던 사업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긴 했지만 항상 그렇듯이 그 명확한 그 출퇴근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 뭔 얘기냐면은 내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것들은 뭐 물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지문인식에 의한 출입 기록을 저희들은 근태 일지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매월 말에 이제 그 이제 대표의 결재를 받곤 했었거든요. 어쨌거나 그 누가 봐도 그 지문 인식에 의한 그런 출퇴근 기록은 객관적이다.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이 사람이 이때 출근해서 뭐 어느 때 퇴근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근거로 제출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근태 기록 같은 것들을 만약에 소송 전이라든지 이렇게 확보를 해놓을 수 있으시면은 반드시 확보를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포괄임금제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법적으로 무효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포괄임금제가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당을 청구하는데 무리 없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당을 청구하시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지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자세하게 포괄임금제 쪽 파트를 조금 더 깊게 다룰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저희 그 회사의 근로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경우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꼭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당을 청구 못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포괄임금제도 굉장히 법에서는 유효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명목상으로는 포괄임금제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도 있고요. 저희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라고 계속 주장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그게 무효라는 것들을 저희가 입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전체적으로 그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개요만 잡아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5명이 3천만 원 정도의 그런 연장 근로수당들을 받아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고, 두 번째는 명확한 출퇴근 근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회사의 포괄임금제는 무효였다. 이 세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점검을 해보시고 일단 5인 이상이고 근태 기록이 확실하다. 그럼 해볼만 합니다. 포괄임금제든 아니든 그건 이제 좀 나중에 따져볼 문제고요.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그 포괄임금제가 왜 법적으로 무효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은 여러 차례 나눠서 또 시리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